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자고 일어났는데 어깨가 뻐근하거나, 물건 들다가 갑자기 찌릿 하고 아팠던 경우 다들 있으시죠? 네, 아마 많으실 거예요. 어깨가 우리 몸에서 제일 자유롭게 움직이는 만큼 구조가 복잡해서 탈도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어깨 통증, 도대체 왜 아픈 건지 그 숨겨진 이유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어깨는 사실 그냥 하나의 관절이 아니에요. 여러 관절하고 그걸 감싸고 움직이는 근육, 힘줄, 이런 것들이 아주 정교하게 연결된 시스템이죠. 아, 그래서 360도 돌아가고 그러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회전근개라고 부르는 근육들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게 어깨를 안정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럼 가장 흔한 원인이 그 회전근개 문제겠네요. 반복적으로 쓰거나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는 거요. 네, 맞습니다. 비유하자면 오래된 밧줄이 조금씩 닳아서 약해지는 거랑 비슷해요. 특히 이렇게 팔을 한 90도 그 이상 들어 올릴 때 통증이 온다면 좀 의심해 봐야겠군요. 네. 그리고 또 흔한 게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는 건데요. 충돌 증후군이요. 네, 그 어깨 위에 견봉이라는 뼈가 있거든요. 그 아래 팔뼈 사이의 공간이 좁아지는 거예요. 아, 공간이 좁아진다. 그래서 팔을 움직일 때마다 그 사이에 있는 힘줄이나 아니면 점액낭이라고 마찰 줄여주는 물주머니 같은 게 끼이는 거죠. 아, 마치 문틈에 옷자락이 계속 끼는 것처럼요. 네, 딱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깨 옆쪽으로 통증이 오고 또 밤에 누우면 더 아픈 경우가 많아요. 아, 밤에 더 아프다. 그리고 그 유명한 오십견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의학적으로는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관절을 싸고 있는 주머니, 관절낭이 뻣뻣하게 굳는 거예요. 그래서 팔을 못 움직이게 되는 거군요. 네, 점점 움직임 범위가 줄어들죠. 그 외에도 갑자기 엄청 아픈 경우가 있는데 석회성 건염이라고. 석회요? 돌 같은 건가요? 맞아요. 힘줄에 칼슘이 돌처럼 쌓이는 건데 이게 염증을 일으키면 정말 응급실 갈 정도로 아플 수 있어요. 와, 상상만 해도 아프네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목 문제예요. 목 디스크나 협착증 때문에 신경이 눌리면 그 통증이 어깨로 쭉 뻗치거든요. 아, 목이 아픈데 어깨가 아플 수도 있군요. 네, 그걸 방사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목을 움직일 때 어깨 통증이 변한다면 이건 목 쪽 문제일 가능성을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꼭 찌릿하고 아픈 거 말고 그냥 어깨 주변이 계속 뻐근하고 무겁고 이럴 때도 많잖아요. 이건 뭔가요? 아, 그 뻐근함은요. 주로 근육이나 근막 문제일 때가 많아요. 근육 문제요? 네, 특히 자세가 안 좋을 때요. 예를 들어 컴퓨터 오래 하면서 거북목 자세나 등이 굽은 자세 있잖아요. 네네, 저도 모르게 그러고 있을 때가. 그렇죠. 그러면 승모근 같은 특정 근육들이 계속 긴장하게 되고 거기에 방아쇠점이라고 통증을 유발하는 지점이 생겨요. 방아쇠점이요? 누르면 아픈 곳? 네, 맞아요. 그걸 누르면 소리 나게 아프고 주변으로 뻐근함이나 통증이 퍼지죠. 이게 근막 통증 증후군입니다. 아, 자세 때문에 근육이 뭉쳐서 그렇군요. 네, 그리고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노폐물도 쌓이고 뭐랄까 근육이 제대로 숨을 못 쉬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뻐근함을 느끼게 됩니다. 통증 느낌도 다 다르잖아요. 어떤 땐 찌르는 것 같고 어떤 땐 묵직하고. 이런 차이도 의미가 있나요? 그럼요. 통증의 양상이 중요한 단서가 되죠. 예를 들어서 찌르는 듯 날카로운 통증은 아까 말씀드린 회전근개 파열이나 충돌 증후군처럼 뭔가 구조물이 찢어지거나 부딪힐 때 잘 나타나요. 아, 뭔가 찢어지고 부딪히는 느낌. 네, 팔 돌릴 때 똑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반면에 묵직하고 깊은 통증, 이걸 둔통이라고 하는데 이건 오십견이나 관절염처럼 관절 자체에 염증이 있을 때 흔하고요. 그렇군요. 찌르는 건 파열 충돌, 묵직한 건 염증. 그렇죠. 그리고 신경이 눌렸을 때 나타나는 방사통은 좀 특징적인데 어깨에서 시작해서 팔이나 손가락까지 전기가 오듯 저릿저릿하게 뻗치는 느낌이죠. 아, 저릿저릿. 그럼 밤에 유독 심한 통증은요? 그건 아까 잠깐 얘기했던 충돌 증후군이나 점액낭염일 가능성이 높아요. 누운 자세에서 관절 내부 압력이 좀 올라가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냥 어깨가 아프면 그냥 어깨만 아픈 게 아니라면서요. 다른 데까지 영향을 준다고요? 네, 정확합니다. 우리 몸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어깨가 아프면
그걸 보상하려고 다른 부위가 무리하게 되면서 문제가 연쇄적으로 생길 수 있어요. 연쇄 반응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어깨가 아파서 자꾸 움츠리게 되면 앞쪽 가슴 근육은 짧아지고 등 근육은 약해지는 이런 불균형이 생겨요. 이걸 상부 교차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상부 교차 증후군. 네, 이게 심해지면 목 통증, 등 통증은 물론이고 두통이나 턱관절 문제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몸 앞뒤 근육들이 서로 잘못된 줄다리기를 하는 셈이죠. 와, 어깨 통증이 두통까지? 무섭네요. 네. 또 견갑골, 그러니까 날개뼈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 등이 더 굽거나 날개뼈가 툭 튀어나와 보이기도 하고요. 이걸 견갑골 운동 이상이라고 합니다. 날개뼈가 튀어나온다? 자세가 완전히 틀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 심장 문제, 예를 들어 협심증 같은 거나 폐질환이 있을 때도 왼쪽이나 오른쪽 어깨 쪽으로 통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내부 장기랑 신경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와, 정말 어깨 통증 하나로 온몸에 영향이 가네요. 근데 보통 좀 쉬면 낫겠지 하고 그냥 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방치하면 만성 통증과 움직임 제한이라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악순환이요? 네. 예를 들어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완전 파열로 진행돼서 결국 수술해야 할 수도 있고요. 염증이 계속되면 연골이 닳아서 뼈끼리 부딪히는 관절염으로 갈 수도 있어요. 아, 점점 심해지는 거군요. 그렇죠. 50견도 그냥 두면 팔을 아예 못 들게 될 수도 있고요.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는 건 물론이고 이게 우울감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더 무서운 건요. 통증이 너무 오래되면 우리 뇌랑 척수가 통증 신호에 너무 예민해져요. 이걸 중추 감작이라고 하는데 중추 감작? 그건 뭔가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통증 경보 시스템이 고장나서 계속 울리는 거예요. 원래는 아프지 않을 약한 자극에도 엄청난 통증을 느끼게 되고 치료도 훨씬 어려워집니다. 와, 통증 자체가 병이 되는 거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하나요? 네, 일단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근육통인지 아니면 힘줄이나 관절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알아야 하니까요.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일단 의사가 직접 만져보고 움직여보면서 진찰을 하고요. 필요하면 초음파나 MRI 같은 영상검사로 힘줄, 연골, 관절 속 상태를 자세히 확인합니다. 목 문제 의심되면 신경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아, 검사를 통해서 정확히 보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치료는 원인과 심한 정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초기에는 염증 가라앉히는 주사치료나 물리치료, 운동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도해 볼 수 있고요. 50견 같은 경우는 관절낭을 좀 넓혀주는 시술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주사나 시술. 네. 하지만 힘줄이 완전히 끊어졌거나 관절 손상이 너무 심하면 관절경이라는 내시경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까지 갈 수도 있군요. 네. 그러니까 미리 예방하는 게 제일 좋죠. 평소에 바른 자세 유지하시고 어깨 주변 근육, 특히 회전근개 강화 운동이나 견갑골 안정화 운동 같은 걸 꾸준히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어깨 통증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게 단순 근육통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복잡한 신호고 또 방치하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네요. 맞습니다. 특히 통증이 한두 주 지나도 계속된다, 아니면 점점 심해진다 싶으면 절대 그냥 두지 마시고 꼭 전문가를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3개월 넘어가면 만성화될 위험이 커지거든요. 네, 3개월 기억해야겠네요. 어깨는 한 번 망가지면 회복이 진짜 어려운 부위라고 하니까요. 그렇죠.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최선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어깨 건강을 지키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혹시 지금 여러분이 무심코 하고 있는 어떤 자세나 매일 반복하는 동작이 나도 모르게 미래의 어깨 통증 씨앗을 심고 있는 건 아닐지 한 번쯤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